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요,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제가 약물 관수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직은 날씨가 낮에 기온이 뭐 30도를 웃돌아서 더워요. 그런데 평일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뭐 7시, 8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밤에 할 수가 없어서 날씨가 조금 더워도 오늘 이렇게 조금 주말이라 해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요 저녁 시간에 한답니다. 약물을 이렇게 타는 거를 조금 보여달라고 하셔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분갈이 했던 아이들, 뭐 적심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이제 전부 뺐어요. 이제 물을 피해야 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물을 줘야 되는 다육이들은 제가 개별로 맹물로 분갈이를 했거나 커팅을 했거나 그런 아이들은 맹물로 뿌려 활착할 때까지 이렇게 관리하려고 따로 물 관리를 할 거고요. 천물을 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 어저께 밤에 분갈이한 아이도 있어서 이렇게 약물을 피해야 되는 다육이들을 전부 이렇게 골라서 빼놨답니다. 크림티도 있고요. 여기 롤리폴리도 있고 청키도 있고, 야, 요거는 짧은 입적성은 또 물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제가 약물도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제가 약물 관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물 관수하는 거, 요 배합하는 것부터 해서 골고루 뿌리는 그 방법까지 그렇게 해서 영상에 담아 볼 건데요. 오늘 역시나 또 제 짝꿍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짝꿍도 오늘 완벽하게 이렇게 장갑도 끼고요. 마스크도 꼈어요. 저는 지금 마스크를 안 낀 상태지만, 자, 짝꿍이 딱 약물을 희석할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일타 올킬을 오늘 할 겁니다. 교차 살포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집에 있는 약통이 많이 있어요. 잠깐만. 자, 제가 잠깐 그동안 다육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약을 구비한 약이 이렇게 요 한 상자 말고도 또 한 상자가 있는데요. 이 약을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교차 살포를 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일타올킬을 쓰셨다면 다른 거 이전에 준비하셨던 뭐 요런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육생활 처음 초보 때 사용했던 자 요런 약재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은요 이렇게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약은 유통기한이 2년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 3년 뭐 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예전에 썼던 거는 혼합용이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약재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노피엠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일타올킬로 또 한번 교차 살포해서 바꿔서 하려고 한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약 희석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물통이 지금 5리터짜리입니다. 5리터짜리. 요거 쿠팡에서 샀어요. 요 물통 또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5리터짜리고요. 요거는 일타올킬 1리터짜리인데요. 요 스포이드가 5mm짜리예요. 요 5mm짜리인데 요거는 1리터에 2mm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리터니까 10mm를 넣을 거랍니다. 자, 눈금이 요렇게 이제 보이죠? 요까지 차야 5mm예요. 예, 요까지 끝에까지 차야 잘 안 차죠. 안 차도 그냥 이렇게. 요 이제 5mm 조금 부족하죠? 요걸 한 번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5mm를 두 번 해야 10mm가 되죠. 자, 10mm. 이거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이제 근사치로만 가까우면 됩니다. 자, 요렇게 두 번을 하면 10mm예요. 5리터에 10mm가 들어갔어요. 근데 1mm 정도가 부족했죠. 그 1mm를 채우겠습니다. 쭉 짜서. 자, 됐어요. 자, 1mm를 채워서. 이렇게 이 5리터에 10mm를 넣었어요. 자, 일타올킬만 그런 경우고요. 다른 약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다른 약재를 쓰실 때면 항상 이 약의 비율, 사용 용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뭐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요. 미세한 오차는 있어도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너무 양이 차이가 많이 나면 다육이들이 약해도 입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용량용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이것도 사용을 할 때 모든 약재는 많이 흔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위로 뜨는 게 있고 이 오일 같은 게 뜨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어서 반면에 사용을 하시고, 요 물통 희석 물도 쉽게 많이 흔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짝꿍이 들고 물을 열심히 흔듭니다.
이게 흔들어서 완전 사용하세요. 이게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요. 한번 초보맘님께서 비율도 조금 안 맞게 하고 그래서 다육이 약물을 주었는데 다육이 얼굴에 얼룩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자 용량요법 지키고 많이 흔들어서 사용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약물을 지금 분무기로 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다육이들 물타임에 맞춰서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 대신 약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옆면 시비가 아니고요. 물처럼 듬뿍 줄 거예요. 듬뿍. 분무기가 압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줄 거랍니다. 이 약물 주는 작업이 꽤 어려워요. 일반 수도꼭지로 샤워하듯이 주면은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주는데요. 이 약물은 꼼꼼하게 이렇게 분무기로 소량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요걸 두세 번 반복하려면 꽤 힘들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이 분무기가요, 수동식 압축 분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고요. 저 물 대신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분에 밑으로 줄줄 흐르게 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맹물 관수하는 거하고 약물 관수하는 거하고 이 물 반응하는 게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맹물을 주면은 다육이들이 금방 물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약물은 아무래도 반응을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 맹물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도 일단 이거는 일석이조로 방제도 하면서 물도 주는 거 요거를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따로따로 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같이 이제 시간 기회가 너무 많고 또 날짜 잡기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요번에 비 소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30%다 40%다 뭐 소나기 요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하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또 아래층에 이웃님들을 배려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너무 늦은 밤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신경이 쓰여서 요렇게 조금이라도 환한 시간에 저녁이에요. 지금 5시 반 6시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런 저녁 시간에 날이 더우니까 흐린 날이나 저녁 시간을 택해서 약물을 주시든 물을 주시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워서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요 중에서 약물을 주고 한두 아이 아픈 아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모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저녁에 하는데요. 저를 따라 하신다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참고만 하세요. 이걸 그대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아, 요런 식으로 주는구나 하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번 계절마다 반복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과 또 요거를 또 시비하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요거는 옆면 시비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여름 때 제가 약물 관수할 때는 안개처럼 뿜어서 입장만 골고루 죽는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봄하고 가을은 물 대신 약물을 물처럼 듬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 주듯이 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골고루 입장부터 흙부터 뿌리까지 골고루 적게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듬뿍 주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계절 분갈이 중에서 봄하고 가을은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듬뿍이 어느 정도인지 요렇게 이제 물 주듯이 계속 주면서 요거를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린답니다. 제 베란다가 유독이 좁기 때문에 우리 짝꿍이 한 덩 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 볼 때 길이가 길어가지고 빤듯이 서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영상을 담는데요. 굉장히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하려면 고생스럽습니다. 그래도 다육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요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농약하고는 달라서 마음적 부담이 조금 덜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꼭 장갑하고 마스크를 끼고 하시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약을 전부 뿌린 다음에 오늘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또 짝꿍이 그 에어건을 사용해서 이 생장점에 고인 약물을 털어줄 겁니다. 근데 이 약물은요, 물을 주고 바로 털어주잖아요. 약물은 최소한 4시간 정도 이 다육이가 충분히 약의 효과를 보려면 4시간 정도는 이렇게 뿌린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장점에 있는 물을 털어주시면 돼요. 요 조금이 콩분 아이들도요, 제가 약물 주기 위해서 저 선반 위에서 전부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선반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이 약물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등이 빨간색으로 켜 있어가지고 눈이 어지럽겠지만 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요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새 하늘이 좀 어둑어둑한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서두른다고 해도 요렇답니다. 자, 골고루 뿌려주는 의미 이제 아시겠죠? 약물 관리할 때 한 개를 관리하든 10개를 관리하든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지금 하얗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백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듬뿍 주세요. 백분이 약간 지워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햇빛 보고 또 바람 쐬고 하면 요 백분은 다시 싹 살아납니다. 그래서 백분 있는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둘레아 속, 뭐 하월시아 속 다육이 종류는 구분하지 않고 약물을 줄 때는 전부 줍니다. 아까 분갈이한 아이들 빼놓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나 좀 약물에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로 빼놨다가 개별 관리로 하시는 게 좋고 얼굴에 닿지 않게 흙만 적셔서 저명관수를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저거요, 자기야. 저거. 저 모모카금은요, 약물에 약해요. 살짝만 주고요, 흙에만 주세요. 얼굴은 한 번만 뿌리고 흙에만 줍니다. 모모카금은 약물에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굴은 살짝 주고 흙에다만 뿌려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는 모모카금이 약물에 조금 까다롭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다른 종류는 여지껏 제가 방제를 저렇게 골고루 해도 별 탈이 없었고요. 이것도 물은 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관수를 하든 약물관수를 하든 탈이 나는 아이들은 한두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무서워서 약물관수를 안 하시면 벌레 생기고 병이 오는 게 더 무섭죠. 그래서 약물 관수를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약물 관수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거고, 요거는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방이 다육이한테는 최고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여기 비 소식이 없으니까 저 거리대 다육이들도 약물을 뿌려줄 건데요. 햇빛이 이렇게 이제 쨍쨍 뜰 거잖아요. 그러면 약물로 인해서 약해를 입는 경우는 햇빛에 노출됐을 때예요. 노출만 안 시키면 약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친환경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주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건으로 이제 생장점에 고인 물을 깨끗하게 털어주겠지만 그 깨끗하게 털어준다고 해도 입장하고 입장 사이에 고여있는 물기가 약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준 날은 해가 뜬다면 차광막을 하루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야 화상으로 약물 피해, 약해라고 하죠. 약해를 입을 확률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그 위험 부담이 무서워서 다육이 방제를 소홀히 한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벌레와 병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시면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뭐 깍지가 생길 수도 있고 무릎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한다는 거를 강조를 한답니다. 우리 짝꿍이요, 물 주고 약물 주고 하는 거는 지금 메테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주는 거는 자주 못 보거든요. 촬영할 때 빼고는. 그런데 아주 그냥 꼼꼼하게 저보다 잘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줄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잘 못 줘요. 근데 이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주는 게 마음이 놓이고 걱정이 좀 덜 된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약물 줄 때 저희 베란다가 좁아가지고요, 짝꿍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어느 정도 양인지, 자, 연면시비하고 다르게 듬뿍 줄 때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가늠하시라고, 자,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이따가 시래기 쪽에 있는 아이들도 줄 거거든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생각나면 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식물등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이 등 소켓
방수 처리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등이 켜 있는 상태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콘센트가 벽에 붙어 있어요. 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콘센트 부분은 전부 비닐을 가리든가 바깥쪽으로 빼놓고 관수를 해서 누전되는 문제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물을 준 지 아까 화날 때 약물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제 짝꿍이 지금 1시간째 이렇게 약물을 꼼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면관수보다는 그래도 물 주는 효과가 아무래도 물기를 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절 방제하실 때는 이왕이면 물 타임에 맞춰서 물 주는 것처럼 듬뿍 주시는 거 꼭 한 번은 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 다육이가 이렇게 물을 준 지 얼마 안 됐거나 날짜 잡기가 또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물이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줄 때는 옆면 시비로 해서 입장하고 다육이 얼굴 요 우특이 살짝 젖는다 싶으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물 주듯이 듬뿍 주는 거를 하면은 한 번 줄 때 제대로 주자 요거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농약보다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베란다에서 친환경제로 5년 동안 이렇게 예방 방제를 해도요. 크게 벌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다든가 뭐 물음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꼭 강조하고요. 약해 걱정하시잖아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시간이 이렇게 꼼꼼하게 주다 보니까 꽤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만 들고 있는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자, 이따 에어컨 실외기 쪽에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실외기 위에 쪼꼬미들도 빼놓을 수 없죠. 약물 관수할 때는 잎꽂이까지 콩분까지 골고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주셔야 한답니다. 이게 전체 방제라고 하죠. 하나를 빼놨다가 그 아이가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체 방제를 할 때는 골고루 전부 다 준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일석이조로 물도 주고 약물도 주고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주는 일타 올킬은 춘제, 균제 섞어서 한 번에 줄 수 있는 약물이에요. 이 약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비하고 계신 약물을 주시되 혼용이 아니라면 따로따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혼용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물주기에 맞춰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약이 어떤 게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재든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제로 제품화되어 있는 거면 웬만하면 괜찮아요. 약해 걱정도 조금 덜 해도 되고요. 이게 다 그 농작물에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쁨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골고루 섞어서 한 번은 이 약을 주고 한 번은 저 약을 주고 그렇게 내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방제하면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법, 방제 살포하는 시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는 짝꿍 덕에 저는 편안하게 방제를 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방제를 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편해요.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갈이를 전체를 싹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짝꿍 덕에 이렇게 방제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한 계절, 두 계절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도 아픈 아이는 생길 수 있다는 거. 내가 방제도 철저하게 했는데 아픈 아이가 생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거 감안하시고 약 방제 그래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인사드릴게요. 저도 이제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후련합니다만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에요. 이제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